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25페이지 유형별 연습문제 판매관리비 거래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관리비 거래는 한 30개가 있네요. 1번부터 30개까지. 30번까지 있는데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 개정 과목 대부분을 요 1번부터 30번 요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거 보시면은요,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급여라고 하는 이 급여라고 하는 판매관리비 개정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zoom in 이게 필요하죠. 자, 급여. 자, 그래서 이 급여대장을 보시면은 급여가 이제 여기 150만 원입니다. 예, 급여 보시면은 이제 150만 원이죠. 그리고 국민연금부터 지방소득세까지 여기까지가 다 더해지면 이게 예수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고요. 차인지급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위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인지급액이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 과목 3개가 필요하죠. 급여, 비용발생, 차변, 예수금, 부채 증가, 대변, 보통예금, 계좌 이체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대장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급여와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금은 더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맨 나중에 입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차변에 입력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변의 보통예금, 마지막에 예수금을 입력하면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나머지 잔액을 예수금으로 입력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 9월 1일로 입력을 해볼까요? 여러분 유형상사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일반전표 입력하셔가지고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그대로 백데이터로 입력이 된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3번 차변의 급여인데요. 급여의 코드는 재경팀 사원이니까 800번대의 급여 코드를 찾아줘야 돼요. 801번 급여를 써야 됩니다. 거래처는 지나가시고 적요는 입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요에다가는 박지은 급여라고 입력해 줄까요? 박지은 급여. 금액은 1500 플러스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변 4번이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입력해야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으로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서울은행 입력하시고요. 서울은행 보통. 자, 적요에는 박지은 급여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차감지 금액을 입력하면 되죠. 1288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고, 또 대변에 예수금 254, 예수금의 거래처는 그냥 방향치로 지나가시고, 적요는 급여 지급 시 여러가지 예수를 한 거잖아요. 4번 적요 써주면 되겠습니다. 갑근세 아마 처음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종 근로소득세, 우리 근로소득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예수했다.
금액은 여기 있는 차액을 모두 입력하시면 돼요. 212 플러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요 전표는 차별 급여 150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대변의 예수금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된다. 급여라는 판매관리비 801번 코드였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걸 보겠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고 대금 21만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결제는 우리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부채죠. 카드사가 거래처가 됩니다. 삼성카드가.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요 작업복을 샀는데, 작업복은 우리가 유니폼 같은 거죠. 유니폼 같은 거. 뭐 작업모, 안전화 이런 걸 회사가 지급해 줄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판매관리비를 사용하시면 돼요.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래서 비용 발생인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이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입력할까요? 자, 일반 전표 날짜를 2일날로 고쳐주세요. 9월 2일로 고치신 다음에 세 번째 줄에다가 3번 차변 복리후생비 800번대. 거래처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적요는 입력을 해줘야 되겠네요. 직원 작업복 구입 이렇게 입력해주면 적당하죠? 그리고 금액은 21만원 210 플러스 엔터 하시고 대변의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돼요. 법인카드니까요. 코드에다가 삼성카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삼성카드. 자, 적요는 엔터로 직원 작업복 구입 그걸 그대로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변에 오는 금액은 21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리후생비를 판매관리비로 어느 경우에 쓰는지 연습해보는 문제였고요. 다음 세 번째 거 9월 3일 거래를 한번 볼까요? 9월 3일 거래. 산재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보험료라는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라고 이게 문제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보험료로 처리해라. 자, 그러면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출금전표로 쓰면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자, 날짜를 9월 3일로 바꿔주시고 9번에다가 1번 출금하신 다음에 보험료 821번 보험료 판매관리비니까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요에다가는 여기 산재보험료 납부한 거니까 적요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5번 산재보험료 정산 납부라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12만.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에도 말입니다. 개정 과목을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오 하고 이렇게 콕 찍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개정 과목을 사용하시오 하고, 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대개 이런 경우예요.
자, 여러분 이 산재보험료를 어떤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서는 복리후생비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산재보험료를 복리후생비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왜 납부하느냐? 그 성격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의 성격이 있어요. 직원들이 그 근무하다가 다치게 됐을 때 그것을 산재보험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라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시험 문제 뒤에서 기출문제 나중에 우리가 내일 모레부터인가 기출문제 풀잖아요.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계정가부, 지금 여기처럼 보험료로 처리할 것,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할 것,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이렇게 계정과목을 콕 찍어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으로 계정과목을 판단할 수도 있을 때 그렇게 계정과목을 찍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재보험료, 보험료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험료로 입력했습니다. 출금전표로 했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 4번 해보겠습니다.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네,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네요. 납부했으니까.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 급여 지급 시 공제했던 금액을 원천 징수한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때 우리는 애수금으로 처리해 두었어요. 급여 지급 시 여기 원천 징수하게 되면은 이렇게 건강보험료 같은 거 애수금으로 잡아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했습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요. 그러니까 50%는 애수금이고 50%는 복리후생비다, 그 얘기예요. 자, 공제할 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할 때는 부채 증가로서 애수금을 대변에 기입했잖아요. 이제 납부했으므로 부채가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차변에 애수금이 오는 거죠. 납부한 날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은 공제했던 것은 차변의 애수금이고, 회사가 부담해 준 것은 비용 발생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되는 거예요. 대변은 그러면 뭐가 돼요? 대변이 50만원이 보통예금이잖아요. 대변의 보통예금이 5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대변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4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9월 4일 4번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이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다가는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건강보험료 납부. 대변의 금액은 50만원이 되겠고요. 3번 차변의 절반이죠. 25만원입니다. 자, 예수금 먼저 입력할까요? 계정 코드는 예수금 254. 거래처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고요. 적요에다가 엔터 쳐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 그 복사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 25만원. 또 차변입니다.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811번 복리후생비 코드 써야 되고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도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요를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오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이렇게.
거래의 결합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가 50만 원이요.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가 25만 원, 차변의 복리후생비 비용 발생이 25만 원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9월 5일 거 거래 보겠습니다. 영업부 사원 국외 출장 왕복 항공료 120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사원들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발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돼요. 여비교통비. 출장 가기 위해서 항공권을 구입했다든가 또는 KTX 승차권을 구입했다든가 이거 다 여비교통비 처리하시면 되고요.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미지급금이죠.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지급을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 대금을 나중에 입금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대변 부채 증가, 여비교통비, 차변 비용 발생 아시겠죠? 자, 그러면 9월 5일 날짜로 입력합시다. 날짜를 9월 5일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800번대예요. 812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 국외 출장 항공료 뭐 이렇게 비슷하게 쓰면 돼요. 이건 있는데요. 해외 출장비 아니다니까요. 가지급금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미리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요거는 회사가 항공권을 법인카드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국외 출장 항공료 하시고 금액은 1200000 엔터 하시고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253번이 돼야 되고요. 거래처는 카드사입니다. 삼성카드가 되죠. 카드사 삼성카드. 자, 적요 그대로 엔터로 국외 출장 항공료 복사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120만 원. 네.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 부채 증가.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코드로 꼭 입력이 되었는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가보야죠. 거래처 직원의 청첩장을 받고 축하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지급한 거래는 출금전표 작성하면 되죠? 출금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9월 6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9월 6일 1번 출금. 거래처 직원에 대한 축하금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쓰세요. 813번을 써야 됩니다. 813번이에요. 자,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거래처의 경조사비를 지급한 거로 봐야 되죠. 10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지급 5만원. 이렇게 출금전표로 쓰시면은 차변이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거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7번 보시면은요. 네. 9월 6일자 직원의 아니요.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네. 거래처인데 9월 6일날 거래처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첩장 어느 거래처 청첩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7일날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7번 9월 7일 거래처 경기상사의 창사 기념일을 맞아 동양란을 보내고 대금 8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현금으로 동양란을 산 거예요. 그래서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인데 출금전표로 하고 차변에 오는 비용 계정 과목은 동양란을 왜 샀느냐 이거예요. 거래처에 기념일날 보내주려고 샀다. 접대비죠. 그러니까 아시죠? 접대비. 자, 9월 7일 거 입력합니다. 날짜를 7일로 바꾸시고요. 구분에다가는 1번 출금, 코드는 접대 813번 써야 됩니다. 거래처는 알 수 없고요. 경기상사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다 타자만 그냥 경기상사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교에는 거래처 접대비인데 선물 대금 지급한 걸로 할까요? 9번 거래처의 창립기념일 선물로 보내준 거다. 금액은 8만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판매관리비가 계정 과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8번 9월 8일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하고 대금 45,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하고 식사를 했느냐 하면은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것은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로 차변, 대변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9월 8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9월 8일 차변의 접대비 813. 적유는 1번 적유 적당하죠? 거래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신용카드 45,000원. 대변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어야 됩니다. 삼성카드. 네, 엔터로 위에 있는 적용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의 금액은 45 플러스에서 45,00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접대비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다. 자,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예금은 대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 요금, 영업사원들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신비로 정리하면 되죠. 800번대 통신비. 네, 차변의 통신비,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할까요? (814번) 통신비 써야 됩니다. 적유에는 영업사원 영업용 핸드폰, 그냥 영업용 핸드폰에 영업용 핸드폰 이렇게 해도 돼요. 88,000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해주시고요. 거래처에다가 서울은행 보통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이 코드로 꼭 입력돼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코드로 꼭 입력이 되도록. 다음은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 보시면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서류를 매출처에다가 우편으로 발송했으니까 우편요금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전화와 마찬가지로 통신비로 회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므로 출금 전표로 쓰면 한 줄로 간단히 입력할 수가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9월 10일로) 고치시고 1번 출금 통신 814번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셔도 되고요. 저기에다가는 등기 우편 해주시고 4,000원 4 플러스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의 통신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수도요금.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자,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수도요금은 뭐냐? 수도광열비입니다.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 자, 그래서 9월 11일 입력할까요? 자, 9월 11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의 수도광열비 815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수도요금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5번 저교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수도요금이라고 하시면 3만원. 대변에서는 103번 보통예금의 코드는 서울은행으로 꼭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으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적용은 엔터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30 플러스 차변의 수도광열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 12번 13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2번은 뭐냐,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주유소에서 구입하고요. 대금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 난방용 유류 대금도 수도 광열비하고 계정과목을 같이 씁니다. 자,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금 전표로 입력합니다. 날짜를 9월 12일로 고쳐주시고요. 난방용 기름이다 그러면 수도광열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1번 출금 코드는 수도광열비 815번 써야 되고요. 거래처는 어느 주유소인지 서울주유소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주유소 코드로 꼭 넣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이니까 서울주유소. 저교에는 난방용 유류대 4번 저교 만들어 놓은 거 쓰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금액은 20만원. 그러면 차변이 수도광열비 비용 발생 800번대 비용이죠.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으로 갑니다. 전기요금 2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해체되었다.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죠. 그러면 전기요금은 여기 밑에 전력비로 회계 처리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또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요금을 어떤 회사는 전력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력비로 처리하는 회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규모가 커지면서 전력비라는 개정 과목으로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쓰는 회사들이 많다 이거죠. 원래는 수도는 수도비를 말하는 거고 상하수도, 광은 전기를 말하는 거고, 열 하면은 난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료는 열, 전기는 광, 수도요금은 수도에서 이 세 가지가 묶여서 수도, 광, 열, 비 이런 개념 과목이 만들어졌었는데 사무실의 전기요금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광을 전력비로 따로 표시하자 이런 추세라는 거죠. 자, 그러면 9월 13일 입력하겠습니다. 9월 13일로 바꿔주시고요. 자동 이체한 거죠. 차변에 전력비 800번대 816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전기요금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거죠. 4번 금액은 23만원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 서울은행 보통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고 금액은 23만 이렇게 합니다. 차변의 전력비 비용 발생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거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또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